안녕하세요. 저는 6강 마지막 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단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다, 그런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기존의 상시근로자 수 1인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경영책임자, 즉 맨 윗선에 있는 대표이사나 회장, 요즘은 이제 장관도 있죠,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고,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 여부가 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무엇이냐, 그거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죠.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느냐, 이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적용 대상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하는 것이고요. 중대산업재해 그 경우에는 사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하다. 그리고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년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벌 규정이 있어서 법인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고의성 있고 확보 의무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중대산업재해, 특히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5배까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좀 더 충실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각각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고,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직접 처벌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때에 따라서는 법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지만,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 이런 직접 경영 책임자가 아닌 분들 대부분 책임을 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산업재해를 은폐 또는 교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산재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한 달 이내에 발생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은폐가 된다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고요. 그 발생 보고 기일을 넘겨서 지연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에 있기 때문에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중대재해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대산업재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종사자 중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 또는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 또는 동일 유해 요인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사고,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확보, 그 다음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 가지 핵심 요소 준비하면 됩니다. 첫 번째가 경영자의 리더십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 방침 목표를 설정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포 게시해야 하고요. 안전보건 인력 예산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직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개선, 여기서는 위험성 평가 매년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하는데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면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개선 조치는 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TBM이라고 해서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나 공유,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매 분기마다 열어야 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라고 하면은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봅니다.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이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등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역량을 갖춘 수급인을 선정하는 것.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점검 및 평가입니다. 사고 발생 등에 대비해서 비상 상황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고